자, 세 번째 교환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해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이 문법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 이제 내일 볼 거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배열, 그리고 객체,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교환 뒷부분에 그 프로그래머스 문제 진도에 맞춰서 이제 뽑아놓은 게 있어요. 순서는 뭐 전에 자바 했던 거랑 똑같고요. 여기 3번까지에 해당하는 거는 그 뒤에 나와 있는 표에서 7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력이 돼갖고 더 풀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 제가 굳이 말리진 않아요. 어차피 지금은 복습의 개념이니까. 근데 딱 진도에 맞춰서 하시고자 할 때는 7번 문제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자, 먼저 조건문입니다. 익숙하죠?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실행되는 구문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은 자바와 마찬가지로 if, if else, if else, if else, 그리고 스위치문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니까 바로 코드 형태 보면서 갈게요. 웬만해선 텍스트를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자, if 괄호 열고요. 여기 조건식을 명시해요. 이 조건식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면은 뭐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이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거고요.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이 블록을 지나가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제가 자바에서는 굳이 얘기 안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한 줄밖에 없다면은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애당초 그냥 조건식과 코드를 한 줄에 코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자바에서 요걸 얘기 안 했던 거는 코드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도 헷갈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형이 여러 가지면 가독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유형으로만 쓰는 거를 권장하는 편인데, 교환에서는 파워포인트 공간 자체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지금은 가능한데 나중에 코드 늘어나면 좀 힘들거든요. 대체로 PPT 하다가 PPT가 아닌 형태로 교재가 나가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은 PPT에 그 소스 코드 붙여놓는 게 이제 좀 여의치 않을 때, 그러면 이제 PPT가 아닌 스타일로 이제 넘어가요. PPT에서는 그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스타일로 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자, if문의 기본 구문 형식이에요. console.log.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거는 그냥 바로 실행하는 거죠. 자, 제가 if문에 걸릴 수 있는 변수 값을 주석으로 이렇게 2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바꿔가면서 결과를 예측해 보세요. 사실 지금 자바 내용이 머릿속에 있다면 요 내용들을 굳이 일일이 실습해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될 거예요. 자, 스코어가 65래요. if 65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죠. 그럼 여기를 실행한다고요. 그래서 스코어가 65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가 나오는데, 만약에 스코어가 50이다. 그러면 조건이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if문을 안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시험 시작, 시험 끝까지만 출력되고 만다는 거죠. 이상 없죠? 넘어갈게요. 자바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따질 때 불린값 변수를 쓰거나 아니면은 비교식이라든지 논리식, 이렇게 유형이 많지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부터는 조건식에서 쓰일 수 있는 유형이 좀 많아져요. 일단 논리값은 당연히 되는 거죠. 불린.
그 자체가 true나 false니까. 근데 숫자형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쓸 때가 있어요. 0이 아닌 모든 값은 참이고요. 0은 거짓입니다. 이거는 C 언어에서 온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원래 C 언어 같은 경우는 불린 데이터 타입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교식하고 논리식은 결과가 true냐 false이냐를 비교하면 되니까 이거는 익숙하죠. 근데 문자열인 경우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요. 빈 문자열이 아니면은 참이고요. 빈 문자열이면 거짓이에요. 빈 문자열인 거는 따옴표 열자마자 닫은 거 뜻하는 거죠. 자, 숫자형 변수를 조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money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변수가 0이 아니면은 참이에요. 마이너스 값도 참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건 참이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자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변수가 0이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그냥 집에 가자만 나올 거예요. my name이라는 변수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들어있습니다. 문자열 변수 안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내용은 참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를 출력하고 아래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빈 문자열로 사용되면은 값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f문을 건너뛰고 넘어가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넣어볼까요? if not my name이 되면, 자, 문자열 변수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 자체가 true라 그랬죠. 근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if는 안 하죠. 빈 문자열일 때는 그 자체가 거짓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건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에 뭐라도 값이 있을 때, 값이 없을 때, 없을 경우에 실행되는 if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느낌표 변수명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HTML에서 input 태그 사용하죠. 사용자가 input 태그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문자열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요, 사용자가 input 태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이 돼요. 별표 한 100개 쳐놓으세요. 프로젝트 할 때 엄청 써야 되니까. 사용자 입력값 검사할 때 기본이 돼요. 사용자 입력값 검사를 왜 하느냐? HTML 페이지 보면은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입력값 검사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저장이 되겠어요? DB에 저장이 된다고요. 필수 여부를 검사하는 이유는 그 값이 저장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낱널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예요. 숫자 여부 열심히 검사하는 이유는 그 DB의 필드가 int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용자 입력 페이지에서 그 입력값의 그 형식을 검사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필드에 맞춰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에러 나니까. 자, 얘기가 조금 멀리 갔네요. 자, 논리값입니다. 불리형 변수를 조건식으로 쓰는 경우. 자, is 코리안이 true래요. 자, true와 true가 같다. 오케이.
true와 false가 같다. 아니죠? true와 true가 다르다. 아니고요. true와 false가 다르다. 말 되죠? 대놓고 참. not true니까 거짓. 자, 그러면 is 코리안이 true일 때 출력되는 거는 1, 4, 5네요. is 코리안이 false일 때 false와 true가 같다. 아니고요. false와 false가 같다. 맞고요. false와 true가 다르다. 맞네요. false와 false가 다르다. 아니죠. 대놓고 false. not false니까 true. 그러니까 is 코리안이 false일 때는 2, 3, 6이 실행되겠네요. 비교식을 조건식으로 쓰는 경우 my age가 19래요. 자, 19와 19가 같다. 오케이. 19와 20이 다르다. 오케이. 19가 19보다 크다. 아니죠.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되네요. 그래서 my age가 19인 경우는 이렇게 3개 출력되고요. my age가 18인 경우 18과 19가 같다. 아니고요. 18과 20이 다르다. 맞네요. 18이 19보다 크다. 아니죠. 18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래서 18일 때는 20살이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가 출력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25일 때 25와 19가 같다. 아니죠. 25와 20이 다르다. 맞네요. 25가 19보다 크다. 맞고요. 25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그래서 20살이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자, 포인트가 75래요. 논리식이에요. 자, 75가 70보다 크다. 오케이. 75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AND는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이니까 여기가 출력이 돼요. 60일 때는 자, 60으로 처리하면 60이 70보다 크다. 앞에가 거짓이에요.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니까 일단 거짓으로 시작하면 뒤에는 보나 마나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컴파일러가 그래서 뒤에는 해석을 안 해요. 자, 60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일단 앞에가 참이면 뒤에 안 봐요. 근데 75다. 그럼 75가 70보다 작다. 거짓이잖아요. 그럼 뒤에를 봐야 돼. 왜냐면 뒤에가 참일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AND와 OR일 때 앞에 조건이 성립되면은 뒤에 거는 안 봐도 되는 경우 정리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AND나 OR 연산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자, else문, if문의 조건과 반대되는 경우죠. 그래서 if 조건식, else.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는 블록이에요. 자, 여기도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면 중괄호 빼도 되고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스코어가 82래요. 82가 60보다 크다. 맞으니까 여기를 해요. 그럼 else 안 해요. 스코어가 51이다. 51이 60보다 크다. 안 맞으니까 else로 가겠죠. 자, 불린 값이 조건식인 경우. 자, true. 자,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가 출력이 돼요. 자, 느낌표가 붙으면 not true가 되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이에요.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이 변수가 거짓이라면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else가 실행되는 거죠, 여기선. false면은 실행 결과 반대로 나오겠죠. 자, else if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기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조건을 판별하면서 가장 처음에 만나는 참인 조건에 대한 블록을 실행한다. else if는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고 마지막에 else문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하다.
이 조건을 순서대로 판단하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블록만 실행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참인. 자, 불린 값이 조건으로 쓰이는 경우 72래요. 72가 90보다 크다. 안 맞죠? 72가 80보다 크다. 안 맞고요. 72가 70보다 크다. 맞네요. 그럼 여기를 실행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네. 자바랑 차이가 없어요. 조건문은요. 자, 그 다음 스위치문. 표현식의 결과에 맞는 케이스 블록을 찾아서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날 때까지 실행합니다. 여기 스위치문에 표현식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단일 변수로 지정이 돼요. 근데 연산식이 들어가도 돼요. 마지막 디폴트 블록은 일치하는 케이스가 없을 경우에 실행이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국어라는 상수에 b를 저장했어요. 그래서 이 국어를 가지고 조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에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한다 그랬는데 브레이크가 안 나오니까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쭈르륵 실행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절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같은 코드를 실행해야 될 때, 자, 수학이 A다. 케이스 A에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B면은 B에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C여도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그럼 A, B, C가 전부 같은 코드를 실행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if 수학이 A이거나 혹은 B이거나 혹은 C인 경우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즐겨 쓸 건지 if문을 즐겨 쓸 건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 차이다. 자, 요거까지 내용 정리합시다.